좋아요, 구독. 네, 이번 시간 글로벌 금융의 핵심 이슈를 살펴보는 배종찬의 통통 경제 시간입니다. 배종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빌 살만 왕세자가 약 20시간 동안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예. 어제 저녁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네, 근데 최대 관심은 네옴시티 추가 수주 가능성이었을 텐데요. 네. 하지만 이 네옴시티에 대해서 뭐 워낙에 좋은 타이틀이 있긴 하지만 허허벌판의 땅이라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이 네옴시티 자세하게 어떤 구상을 담고 있는 걸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국내에서 특별하게 부동산이든 아니면 건설로 초대규모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느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대체로 나오는 정도가 이제 아파트 공급량을 늘리겠다. 그 정도 수준이라면 이 네옴시티야말로 670조 원. 실제로는 제가 관측할 때는 지금 뭐 현지에서 나오는 분석도 그렇고 뭐 1,000조 원 이상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이 광활한 땅에 우리 기존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마치 영화 아바타에서나 볼 법한 그런 정말 스마트 친환경 스마트 자력 도시.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그냥 운영 자체가 가능한 외부의 특별한 조력 없이도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완전히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대규모의 투자도 필요하고 또 엄청난 인력도 필요합니다. 바로 그 개발에 있어서 오늘 뭐 핵심적인 내용만 먼저 말씀드리면 가장 이 지역에 물론 이제 사우디가 자신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큰 투입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 사우디의 이 오일머니가 손짓을 하는 또 손짓을 받는 또 나라는 핵심적으로 중국일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중국 다음에 중국은 굉장히 또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규모의 경제겠지만 실제 가성비 있게 초기술을 가지고 오히려 이 수익적 차원에서 훨씬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수혜를 입을 국가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대한민국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뭘까? 반도체, 2차 전지 늘 해왔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중국 시장, 미국 시장이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것도 아닐 테고 어디까지나 우리는 또 수출 의존도가 매우 또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 여기에서 사우디와의 네옴시티와의 협력은 네옴시티의 구성도 구성이겠지만 여기에 투입되는 내용을 보세요. 그러면 지금 사우디가 이제는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네옴시티 이전에 사우디의 발전 방향에 원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의 이명박 정부 때 계약을 체결해서 건설을 했던 이 생활형 원전에 대해서 빈살만 왕세자 이거다. 그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석유에서 화학 그리고 좀 더 값싸고 또 이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생산. 그러니까 원전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원전이야말로 우라늄도 있고 하지만 또 실제 이제 이것이 위험해질 수도 있지만 사실상은 현실적으로는 매우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그런 에너지 생산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쪽으로 가는 방향에서 한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는 건데 이 네옴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냐면 이 네옴이 실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의 그 경계에 있는 부분에 이 네옴이라고 하는 지역이죠. 바로 그 지역인데 이 면적이 무려 서울의 44배. 그러니까 이 광활한 지역에 트로제나라고 하는 산악형 지대의 친환경 주거단지를 건설하고 더 대단한 건 우리가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건 뭐냐면 더 라인이에요. 이게 무려 서울에서 강릉까지 120km. 여기에 우리가 현대 로템이나 친환경 철도 시스템까지도 최초로 지금 우리 KTX, SRT가 이제 수출될 수 있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는 해상에 떠 있는 친환경 산업단지, 이른바 옥사곤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건 뭐냐? 우리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패러다임의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동안에 우리 한국을 이야기할 때, 우리 산업을 이야기할 때, 기술을 이야기할 때 그래 거의 선진국급이야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우리가 실제 수주하고 또 기술력을 보였을 때 그 이후에 이 대한민국의 경쟁력, 또 K기술과 K산업에 대한 이제 평가는 어떻게 됐냐? 초기술인 거예요. 이제는 선진국보다도 오히려 그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앞서 있는 단계에 대한민국에 대한 평판이 이제는 완전히 프리미엄이 되는 거죠. 그런 평판까지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네옴시티가 대한민국 성장 동력의 이 결정판이다, 끝장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실제 그게 뭐 그렇게 도움이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중동, 왜냐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런 개발을 하고 난 이후에 자 아부다비도 그렇고 두바이도 그렇고 다른 중동 지역으로 더 카타르까지 확산될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부분에 우리의 역할이 더 침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금석 당금질 차원에서도 네옴시티는 앞으로 대한민국 성장 동력의 결정판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 600조 원이 넘게 투자가 되고 새롭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네옴시티의 수혜를 가장 많이 입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 개발 소식 속에서 좀 들썩이는 것들이 좀 건설업계였습니다. 특히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터널 일부 구간을 수주하기로 했다라고 나오기도 했었는데 제2의 두바이가 될 수 있을지도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과정에서 각국의 주요 기업의 경쟁은 피하지 않겠습니까? 국내 기업이 좀 해외 기업에 대비해서 경쟁력 어느 정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기술도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비용에 있어서도 경쟁력이 있고 기술력과 또 가격 경쟁력이 다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빈살만 왕세자가 들어와서 겨우 한 20시간 정도 머무르면서 무려 처음에 계획했던 건 20건 아니야. 21건. 다시 26건으로 MOU 체결이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초로 한남동 이 관저로 불러서 맞이를 한 것도 빈살만 왕세자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굉장히 긴밀해졌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십시오. 그렇다면은 지금 이 건설이라는 것이 우리가 70년대 중동붐이 일어났을 때는 대규모 수로 공사를 하는 그런 일반적인 우리가 토목 차원의 건설이었어요. 근데 이제 건설은 뭐냐면 신기술 차원의 건설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플랜트를 짓고 스마트 공장이 들어가고 새로운 신개념의 주거단지가 들어가는 바로 그런 개념의 건설이니까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될 부분이 이 건설이라는 것은 기술적 차원의 건설이라는 것이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쪽에 들어간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빈살만 왕세자와 이 해동을 하게 된 롯데호텔에서 만났던 그룹 총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는 앞으로 주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재용 회장, 뭐 최태원 회장, 또 정의선 회장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김동관 하나솔루션 부회장이 들어갔죠. 무슨 이야기냐? 지금 빈살만 왕세자의 보관 속에는 그림 속에는 머릿속에는 신재생 에너지로 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석유 생산하는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7월인가요? 빈살만 왕세자를 만나서 인권 문제 때문에 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족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 관련된 취재를 했던 또 저수를 냈던 종교인이 살해됐단 말이에요. 그 배후에 빈살만이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빈살만에 대해서 상당히 인권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서 상당히 이 미국에서는 경계하고 견제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굴욕적일 수도 있어요. 가서 뭐냐? 석유 좀 더 생산해줘. 중간선거 앞두고 유가 올라서 큰일 났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빈살만 왕세자의 반응이 뭔지 아닙니까? No. 우리는 다른 길을 간다. 뭐냐? 석유만 무작정 생산해서 오일머니를 동나게 하는 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간에 무슨 말씀드렸죠? 전반적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 그룹이 어디냐면 하나예요. 지금 하나솔루션이 지금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오시화와 마찬가지로
좀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우디뿐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IRA법 관련해서 지금 태양광 관련해서 중국은 오지 마, 한국은 오케이 하고 받아들일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2차 전지 말고 어디냐? 신재생 에너지 쪽이. 거기에 중심이 누구냐? 하나솔루션이고 하나그룹이라는 거. 또 하나 지금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디펜스를 인수합병하죠. 그래서 여기는 뭐냐? 지금 폴란드나 무기사 가는 게 다 하나 디펜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실 필요 있고, 그다음에 정기선 HD 현대사장, 또 이재현 CJ그룹. 그러니까 이 큰 네옴시티에 어떤 이제 먹거리 생산 시설이 들어가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 한전 KPS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해욱 DL그룹은 대림이죠. 그러니까 대림까지도 이런 기술력이 확보된 새로운 신개념 주거단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한국 이 기업에 대해서 이 주목을 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빈살만의 경우에는 상당히 한국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1985년생이에요. 네. 38살. 저보다도 14살이 어리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보다는 거의 나이가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무슨 이야기냐? 앞으로 빈살만 이 왕세자는 형인 압둘 아지즈를 제치고 지금 사실상 실권자예요. 지금 국방부 장관도 여기 막 부총리를 거쳐서 38살의 날이 총리란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장기간 동안 한국에 대해서 좋은 마음, K-드라마, K-컨텐츠, 한국, 너무 좋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빈살만 왕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더 주목을 해야 되고, 이 빈살만 왕세자와의 관계가 대한민국에는 상당히 앞으로 파급 효과가 산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엄청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 빈살만 왕세자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좀 석유가 아닌 신재생 에너지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국을 조금 더 선호할 수 있다, 한국 선호 심리가 작용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렇지만 특히나 이 3년 전에 빈살만 왕세자 방한 당시에 좀 체결됐던 MOU가 좀 절반 정도밖에 실행 단계에 오르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어떨까요? 이번엔 달라요. 그러니까 3년 전을 생각해 보자고. 3년 전에 그런 체결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고, 굉장히 국제 정세도 다 변했고 변화가 무상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국제 공급망 자체가 이 중동 쪽에 연결되기가 힘들었던 상황이에요. 그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이제는 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박차를 지난 3년 반 동안 못했던 것을 박차를 갈 수밖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네옴시티 관련 주가 빈살만 왕세자의 이 방안이 있는데 왜 내려가냐? 그건 차익 실현이니까 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차익 실현한 거예요. 가격이 좀 올랐으니까 이제 수혜주를 조금 팔아가지고 지금 주식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 이유고, 앞으로는 좋을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반 동안 못했던 걸 이번에 26건 MOU를 체결하고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은 빈살만 왕세자도 내부에서 견제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본인의 네옴시티를 성공해야 자기 입지가 이제는 20년, 30년 더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른바 시진핑 주석과도 상당히 긴밀한 관계. 일본을 안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네옴시티도 그렇고 국제정세성에서 미국과의 거리를 두고 있는 빈살만의 전략은 네옴시티도 그렇고 앞으로 중국과 뭔가 좀 손을 잡고 더 앞으로 이 사우디의 국가 혁신을 이루어 나가자, 이런 부분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원전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22조 원의 이 아랍에미레이트의 계약을 체결했던 그 원전도 있지만 지금 이번에 사우디와 체결하면 12조 원이에요. 지금 이 최종 원전의 낙찰에 있어서의 경쟁자가 누굽니까?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우디는 더 이상 이제 미국 의존적으로 안 가겠다. 그랬더니 자꾸 사우디 왕족 이야기하고 인권 이야기한다. No, 싫어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원전을 이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러시아 쪽으로 원전이 가는 건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두산도 그렇고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한전도 그렇고 한전 KPS도 그렇고 사실 이걸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원전 생산에 있어서는
상당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대건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면서 또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이 그린 수소와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빈살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 에너지거든요. 자, 그린 수소가 뭐냐? 여러분들 수소 경제에 나오고 우리 포스코와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수소를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로 생산된 수소를 질소와 혼합을 해버리면 안정된 단계에서 운반을 할 수 있는 암모니아로 전환이 돼요. 바로 그런 시스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로서는 일본에 대해서는 좀 거리를 둔다. 미국과 가깝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점으로 네옴시티 개발의 주요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에 한국에 대한 이 선호 심리가 상당히 강하게 작동되고 있는 것이 빈살만 이 왕세자의 또 성향이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이걸 우리는 적극 활용을 해서 제2의 중동품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술도 중요한데 와서 8명의 이 주요 기업의 CEO를 다 만나면서 한 명한테 다 물어본 거예요. 우리 돈 많아.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뭐 하고 싶어. 자, 현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현대 로템도 있지만 현대 건설도 있고 여기에 또 전기차나 이런 부분들도 네옴시티를 통해서 더 크게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정의선 회장의 전략적인 사업 구상인 로봇, 바로 이 로봇과 관련된 부분도 네옴시티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좋아요, 구독!